자,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했습니다. 자, 일단은 6월 모의고사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면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쉬웠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문학부터 설명을 해 드릴 텐데, 문학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기존의 3월 그리고 예비 문제 유형과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일단은 고전소설 결합형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런 다음에 고전시가에서는 비문학하고 공통된 고전시가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 것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전시가는 그냥 한시랑 그리고 고전시가 수필이 결합된 예전 형태로 돌아갔고요. 문학 산문 형태에서는 어느 것도 결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EBS를 반영했는데 문제들은 달라져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EBS 반영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반드시 수능에서는 이렇게 정말 유사하게 반영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올해 발표하기를 50% 이하로 내린다고 했는데 약간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EBS는 공부를 하되 의존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고요. 자, 제가 오늘 해설 강의하는 부분들은 제 강의를 수업 들은 친구들은 한 15분 컷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푸는 방식들, 문학부터 설명드릴 텐데, 문학, 우리 공통 영역의 문학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분명히 제가 푸는 방식은 문학도 논리로 푼다는 말은 보기, 문학 작품은 누구나 자기 멋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50만 학생이 똑같이 풀 수 있는 공통적인 기준인 보기, 그리고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 선택지를 통해서 이 작품이 무엇이다라는 범주를 먼저 잡은 다음에 접근하는 거, 이게 모든 문학을 푸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자, 요것들을 활용해서 제가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15분 컷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설 먼저 푸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소설 푸는 방법은 일단은 뭐냐면 줄거리를 먼저 보라라는 겁니다. 줄거리를 봤을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인물의 관계를 알 수 있고, 시대 현실을 알 수 있고, 갈등의 원인 등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시점도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간단히 볼게요. 나가 나오네요. 그럼 나가 나온다는 건 이게 1인칭이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수업할 때 누누이, 자, 줄거리랑 보기를 보면 시점을 파악할 수 있다. 1인칭이죠. 나는 기범이 죽기 전에, 그러면 나와 기범의 관계를 알 수 있겠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서 그가 살았던 구천동을 찾아간다. 그럼 일단은 구조를 잡고 인물의 우리는 관계를 그려라. 소설 읽겠습니다. 그러면 나가 나오고 이제 기범이 나오네요. 근데 기범이 지금 죽었네요. 이렇게. 자, 기범의 행적을 잘 알고 있는 임씨를 만나서, 그럼 이제 나는 임씨를 만나는 거네요. 그럼 임씨를 만나 사연을 듣기 전에 일귀의 장례식 후에 있었던 기범과의 과거 일을 회상한다. 그러면 임씨를 만나서 이제 기범이 죽게 된 이야기를 듣는 거죠. 이야기를 듣기 전에, 바로 직전에, 나는 그 전에 나와 또 일귀의 장례식 후에, 일귀도 죽였네요. 그러면 일귀도 죽었고 장례식 후에 있었던 기범, 그러면 먼저 일규가 죽었고 그 이후에 나는 나와 기범은 다시 만났던 것이죠. 이렇게 기범, 다시 짧지만 요걸 잘 보라고 해서 다시, 나는 지금 기범도 죽었고 일규도 죽었는데 일규가 먼저 죽었고 그 이후에 기범을 죽었나봐요. 그러면 장례식 이후에 기범하고 내가 만나서 아마 일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또 그런 상태에서 기범이 죽고 난 다음에는 내는 다시 또 임씨를 만나서 기범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과정이겠죠. 자, 인물의 관계를 그리는 연습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바로 보기가 있으면 보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소설 문제가 너무 좋은 건 우리가 누누이 걱정했던 우리 밑글을 다 읽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밑글을 다 읽을 건가 안 읽을 건가의 결정적인 것은 이 문제가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 없는가였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가 빨리 풀 수, 15분 컷을 할 수 있도록 보니까 A 부분만 가서 서사의 특징을 보면 되고요. 근데 요것도 다른 문제 풀려면 답이 그냥 나오거든요. A 안 가도 될 정도로 기억부터 미음, 그럼 이 부분만 골라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A, B 역시 그 부분만 가서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21번 역시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답을 찾아낼 수 있다면 이 소설은 2, 3분 안에 끝낼 수 있다. 왜냐하면 부분만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확 줄였어야 됩니다. 그럼 일단 문제 푸는 순서를 2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거랑 연결시켜서 같이 보는 연습 늘 해야 됩니다. 이 작품을 우리가 알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지만 수능 때는 우리가 아는 짐은 아는 내용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연습을 하자는 거죠. 사람들은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며 그와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럼 이들 중에 누가 누구를 닮아가려고 하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이를 통해 심리적인 위안이 성취감을 느끼게도 하지만 그 상대로부터 외면받거나 그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외면받거나 부재한다면 부재하는 상황에서는 상처를 받겠죠. 자, 이때 동일시의 상태를 부정하거나 상대를 부정하거나 외면받았거나 부재한 상황에서는 외면당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한다. 또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그 상황에서 아예 벗어나고자 한다. 무사와 악사에서의 기범이 보이는 기행과 궤변은 일기를 동일시하려는 상대로 의식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럼 이 작품의 핵심을 알겠네요. 그럼 이 작품은 내가 지금 주인공이라기보다 기범이 일규와 자신 기범을 동일시하려고 했던 그 기이한 궤변을 내가 듣거나 관찰한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네요. 이 정도는 1인칭 관찰자가 되기 때문에 벌써 아까 A의 서술 방식, 시점 금방 다 나온 거죠. 1인칭이면서 얘네들이 주인공이고 특히 얘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핵심은 동일시하려고 한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우리가 심리적 위안이 성취감을 느끼고 심리적 위안을 받거나 위안이 성취감이 아닌 것 같은 문제는 잘못된 것 같은데 심리적 위안을 받거나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또 그 상대로부터 외면받거나 그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 이럴 때 이렇게 부재하고 외면받을 때는 부정하거나 또는 외면당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는 거죠. 또는 아예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 기범이 자신이 동일시하고 싶은 일규에 대해서 때로는 심리적 위안을 받기도 하고 성취감을 동일시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걸 찾아내라는 거고, 또 그 상대로부터 외면을 받거나 그 상대가 아예 지금 없다면 죽었네요, 부재했네요, 외면, 부재하게 된다면 그 상대를 부정하거나 그리고 외면당하지 않았다고 난 외면당한 것이 아니야 라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구조화, 우리 보기를 잘 구조하세요. 그리고 아예 또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서 아예 1 다시 여기서 3 큰 틀에서 1 큰 틀에서 2 구조하세요. 그리고 아예 다른 데로 아예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진다. 이 구조로 되어 있죠. 요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주로 기범의 행위, 의식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보세요. 일규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일규가 죽었죠. 세상 살 재미가 없어졌다는 기범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죽었죠. 자기가 동일시하는 인물이 세상 살 재미가 없어졌다는 기범의 말이 사실이라면 조건을 준 거죠. 동일시하려던 상대의 부재가 가져오는 심리적인 영향이 큰 거죠. 부재. 자, 부재가 갖고 오는 그거에 대한 심리를 드러내는 거죠. 기범이 자신을 발길로 걷어찼던 일기로부터 외면받았다고 본다면 외면이죠. 자기가 지금 외면받은 거죠. 자신을. 자, 일기와 서로 사랑했다고 믿는 기범의 진술은 분명히 외면당했는데도 아니야, 오히려 사랑했어, 이런 관계였어 라고 말하는 건 외면당한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는 거죠. 외면당한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는 거죠. 이렇게. 자, 울적할 때마다 일기를 떠올리며 삶의 재미와 기쁨을 얻었다는 기범의 고백을, 자, 똑같은 맥락이죠.
없으면 재미없고 있을 때 동일시하면서 재밌는 거죠. 고백을 동일시의 결과로 이해한다면 일기를 통해 기범이 심리적인 위안, 재미와 기쁨이니까 이건 위안을 얻은 거겠죠. 풀었으니까 위안을 얻은 거겠죠. 일기의 죽음이 기범이 도시를 떠나 깊은 산골에 정착한 계기였다고 본다면 전제 조건이야. 소설은 조건이 맞다는 전제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 조건이 틀리다면 아예 문장이 성립이 안 된다고 했어요. 일기의 죽음이 기범이 아예 얘가 죽고 나니까 기범이 떠나버렸잖아요. 다시로 도시를 떠나 원래 있던 일기가 있던 도시를 떠나 깊은 산골로 피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시하려던 상대가 사라진 상황에서 관심을 다른 데로 아예 산골로 간 거죠. 됐죠? 그럼 5번 기범이 일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 동일시의 대상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라면 잘 보세요. 이 문장 구조 요즘 이런 추세예요. 기범이 일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단 말은 자기가 마이너스란 뜻이죠. 나는 일규만큼의 능력이 안 돼. 내가 감히 어떻게 일규라는 것을 내 입에 올려. 그만큼 격차를 벌어지는 거고 자기가 낫다는 뜻이죠. 지금은 계속 규범이 이 상대방을 플러스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높은 존경심의 대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에 대한 기범의 믿음은 동일시를 통한 성취감이 아닌 거죠. 지금 문장상으로는 다시 봅시다. 자, 문장 구조를 보세요. 문장 구조. 요즘 소설이 아니고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논리로 다시 설명드리면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기범이 일규를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죠. 내가 감히 내 같은 사람 이렇게 낮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일규를 내 입에 올려. 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일규는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여기 뒤에 있는 서술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에 대한 그러면 일규가 엄청난 초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걸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초능력이 있어. 그렇다면 나도 초능력이 있어 라고 하는 초능력이 있는 일규를 감히 내 입에 올릴 수 없다는 말은 나하고 일규는 다르다는 거지 이게 동일시 성취감이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이 문장 구조가 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거는 자신 없는 친구들은 지문으로 가보면 되고요. 이거는 지문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이 문장 구조로 답을 찾아낼 수 있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있다가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그럼 요 분 한번 가보세요. 저는 뭐 가보진 않았지만 입에 올릴 자격이 없겠잖아요. 자, 그 기범이 그처럼 미친 듯이 웃는 것을 나는 그날 처음 보았는데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는 그놈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하지만 누가 그놈을 진심으로 사랑한 줄 아냐? 너희냐? 너희가 그놈을 사랑한 줄 아냐? 라고. 이때 그놈은 바로 누굴까요? 입에 올리는 일규죠. 일규. 입에 올릴 자격이 나는 없어. 그러면 나는 그런 규범을 어떻게 보면 사랑할 규범을 하고 똑같은 대등한 그런 자격은 없어. 나는 긴장했다. 그의 눈에서 번쩍이는 눈물을 봤기 때문이다. 너는 그놈이 아깝다고 했지만 나는 그놈이 죽어 세상에 살 맛이 없어졌다 라는 거죠. 됐습니다. 그럼 여기 읽어왔더라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초능력이라는 건 볼까요? 초능력과 연결시키더라도 여기 자 모두 썩어라 철저히 썩어져라. 그분이 세상을 보니 이상한 눈입니다. 제 나름의 어설픈 추측입니다만 그분은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을 믿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거시기에 대한 기범에 대한 거란 말이죠. 사람만이 지닌 초능력을 믿었어. 사람은 온갖 악행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성직을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만이 지닌 능력 초능력을 믿는다. 그러면 기범은 얘를 믿는다.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일규를 나는 감히 입에 올릴 수 없어. 그 정도로 나는 기범이하고는 달라. 수준이 높지 않아. 또는 뭐 그 정도의 능력 뛰어나진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구태여 지문 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B가도 되고 뭐 등등 자 필요한 거 그러면
앞에서부터 풀어봅시다. A의 서술상의 특징인데요. 자, A 저는 안 봤더니 답이 보이더라고요.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 우리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라면 우리 3인칭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럼 아까 줄거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 등장인물이 서술자, 등장인물 중에서도 내가 서술자, 나가 나와야겠죠. 그럼 1인칭이란 말이죠. 그럼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와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나가 인물에 대한 평가를 관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이제 이게 객관적인 건가? 이거에 대한 평가를 관념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지금 내가 어떤 인물을 기범이라는 인물을 평가하고 있는 거죠. 기범이라는 인물이 일규라는 인물을 동일시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기범이 어떤 인물인지 나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답을 못 찾는다면 객관이냐 평가냐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다른 문제를 보면 또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 그러면 19번 기억부터 미음입니다. 기억부터 미음 이거는 역시 각각을 가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쭉 봤더니 기억님 디귿을 가세요. 아니 그는 그 얼마 후에 내 앞에서 정말로 깨끗하게 사라져버린 것이다. 약속을 곧바로 실행에 옮긴 행위에 대한 놀람을 표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건 그대로 확인하면 되니까 일일이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리을 앞뒤를 보라고 했어요. 이런거나 5.19 나는 그제야 5.19의 장례식 후에 기범이 격렬하게 짓거린 저 시끄럽던 요설들이 생각이 났고 그러면 그 요설들 시끄럽다고 보는 거죠. 어쩌면 그 기범은 그때 이미 세상을 등질 결심을 했는지도 알 수 없다. 근데 그때 나는 바로 죽을 거야 라고 기범이 나한테 이야기 약속한 게 아니죠. 아니 그는 그 얼마 후에 내 앞에서 정말로 깨끗하게 사라져 버린 것이었다. 나한테 약속을 한 건 아니지만 나는 추측을 하는 거죠. 아마 얘는 결심을 했는지도 몰라 라고. 그래서 지금 얘는 나 약속한 대로 이행했다는 게 아니죠. 내가 추측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말하는 것 뿐이죠. 자, 그러면 리얼도 끝났고요. 그 다음에 A의 묘한 철학과 B 요설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죠. 그러면 나는 아까 좀 전에 봤더니 기범이라는 인물이 아주 묘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묘한 철학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요 단어만 봐도 요설들, 묘한 철학 이런 것만 봐도 이제 평가가 들어가 있는 거죠. 평가. 그냥 철학이 있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럼 이것도 A, B를 직접 가보면 됩니다. 자, A에 대한 나의 이해는 기범에 대한 나의 인식이 전환된다. 그럼 이것만 봐도 나는 기존에 기범에 대해서 X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건 평가하고 있었는데 이제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죠. Y로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가봅니다. A. 자, 다른 묘한 철학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걸 한번 들려줄 수 없소? 그분의 세상이 어지럽고 더러울 때는 그것을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묘한 철학에 관한 얘기죠. 쭉. 묘한 철학입니다. 라고 쭉 됐죠. 자, 그러면 빨리 가서 그 내용을 들은 거예요. 들었어? 철저히 썩어서 어쩌고저쩌고 언젠가는 서로 자극적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그걸 믿으셨고 이러한 자기 생각을 부정해 어쩌고저쩌고 나가 나오죠. 나의 평가. 나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 뭔가가 미미하게 부딪혀오는 진동을 느꼈고 진동의 진상은 확실치 않았지만 나는 그것이 기범을 이해하는 어떤 열쇠가 아닌가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럼 됐어. 그동안은 내가 기범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나는 기범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내가 그동안은 기범을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제대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의 온갖 기행과 개변들이 어지러운 혼란 속에서 그제야 언뜻 한 가닥의 질서 위에 어렴풋이 늘어서는 것이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는데 이제서 알 것 같아 라고 이 부분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쉽게 답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아도
자, 됐죠? 그럼 내가 누구에 대해서 기범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죠. 이런 인물이었다고 확실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됐고 A에 대한 나의 이해는 묘한철학 이해는 그 묘한철학 이런 거구나. 그게 기범이었잖아. 기범에 대한 나의 인식이 전환되는데 기여한다. 1번 답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대소설 끝냈습니다.